안녕하세요. 아준생 승민씨입니다. 네, 여기는 제가 속해 있는 두 개의 영상 동아리 중에 친정집 말고 시댁이고요. 시댁 영상 동아리에 잠시 들렸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화장한 상태로 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. 화장하면 이렇게 생겼답니다. 항상 생얼만 보셨죠, 여러분? 하하하. 오늘은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먼저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올해 8월부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올해 8월 전까지는 뭔가 딴 걸 했다는 거겠죠? 저는 바로 배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배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만뒀냐? 왜 그만뒀는지가 중요하겠죠?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재능의 문제였어요. 배우라는 게 충족이 3개 중에 1개는 돼야 돼요. 진짜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외적으로 탁월한 사람, 아니면 연기력에서 정말 엄청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, 아니면 진짜 독보적인 나만의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이 3가지 중에 항상 애매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어요. 다음은 열정의 문제인데요. 열정이라는 게 이제 다이어트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. 연기를 막 꾸준히 지속하기 위한 그런 열정, 이거보다는 외적으로 나를 관리하기 위한 열정에 가까운데, 제가 회사랑 계약을 할 뻔했던 경험이 2번 있습니다. 한 번은 학원 오디션을 통해서 간 거였고, 한 번은 제 개인적으로 프로필을 돌려서 들어갔던 건데, 제가 키가 167이에요. 근데 연기를 할 때 제가 항상 52kg를 유지했단 말이죠. 지금 한 55에서 56kg 정도 되는데 지금보다 많이 말랐었어요, 그때는. 근데 저는 52kg 이하로 살이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. 인간이 한계로 이게 되는 몸무게가 있는데 저는 그게 52kg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2군데 다 저한테 살을 빼오라는 요구를 했어요. 학원에서 봤던 그 오디션, 소속사 오디션에서는 저한테 한 5kg 정도를 빼라.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봤던 그 회사에서는 10kg를 빼라라고 요구를 했는데,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제가 52kg 이하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. 어떻게 가진 수를 써도 안 빠지는 거예요. 제가 그때 섭식장애가 좀 심하게 왔습니다. 아예 진짜 물도 안 먹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. 근데도 이게 1, 2kg 이상 잘 안 빠지더라고요. 막 일하다가 쓰러지고 막 병원 실려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는 이 이상 살을 뺄 수 없다. 이거는 뭐 체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도 있지만 이 이상 뺄 의지가 없는 내 자신의 열정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고요.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,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. 내 인생에 가장 만나서는 안 됐을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. 한 번 제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저한테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, 여기 주인공으로 나와주세요, 당신은 뮤즈입니다 라고 했는데, 전 그거부터 웃겼어요. 저 팔로우가 800명 정도 있었어요, 그때는. 근데 고작 팔로우 800명 있는 인스타그래머에게 당신이 뮤즈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갖고 온 대본은, 오빠 영화 박화영 알아? 박화영? 뭐? 박화영. 박화영? 그런 류의 대본을 갖고 왔는데, 이게 저도 영화 전공을 비슷한 걸 하다 보면 누구나 알아요. 이 장면의 존재의 의의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잖아. 그러니까 눈요깃거리로 존재하는 장면들이 있고 필요해서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야. 나는 이걸 보면서 왜 내가 이거에 대해 이 성희롱적인 이 사람의 상상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. 그날 잊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저 정말 쌍욕받고 끝냈는데,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일의 모든 정이 다 떨어졌어요.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질릴 대로 질렸기 때문에 이 배우라는 거를, 나는 뭐 재능도 별로 없고 그 정도의 열정도 없고 이상한 사람도 더 이상 만나기 싫어, 이제 난 그만두겠다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. 그럼 이제 일을 새로운 걸 찾아야겠죠. 꿈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.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. 저는 발표나 말하는 거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항상 발표를 하면서 망한 프로젝트를 구원하는 역할을 조금 많이 했었고, 또 재능이 있는 거나 이런 걸 살펴보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안 떨어요. 익숙해진 것도 있겠죠?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안 떨고 글 같은 것도 잘 쓰는 편이고 해서 저는 이 모든 거를 합쳐가지고 아나운서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나운서 학원에 가실 분들에게 약간 드릴 말씀은,
실력적인 부분에서 제가 조언을 할 건 딱히 없고요. 저도 초보니까 정말 필수로 갖고 가셔야 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을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.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마라국밥을 배달시켜 놓은 상태라서 약간 신경이 저기 쏠렸는데 기준이라는 게 뭐냐, 내가 키가 167이야. 몸무게를 50kg까지 빼래. 근데 나는 52kg 이하로 빠지지 않아. 그러면 무리해서까지 50kg까지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냥 나는 52kg까지밖에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인 걸 받아들이고 뭐 차라리 몸매를 조금 더 예뻐 보이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더 하던가 필라테스를 하던가 하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야 되지, 이거를 나를 헤쳐가면서까지 외적인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멘탈이 필요합니다. 저는 지금 보시면 되게 짝눈이 심하고요. 코로나 이후로 피부가 뒤집어져서 피부가 정말 안 좋습니다. 근데 피부과 다니는 걸로 끝을 내요. 저는 여기서 얼굴에 칼을 대겠다? 이런 생각을 딱히 하지 않습니다. 물론 제가 피부가 켈로이드라서 칼을 못 대는 것도 있는데 굳이 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. 왜냐?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하니까. 기준이 딱 명확하잖아요. 이거를 잃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. 외적인 거에 너무 꽂혀버리면 힘들어요. 물론 이게 외적으로 평가받는 일인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엄청난 조언. 중요해요 이거. 엄청난 조언이야. 그럼 저는 이제 마라국밥을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